다음은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을 불러주었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단을 불러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체포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이 불러준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잡냐고 물어보자 경찰에 물어보든지 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으로부터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가 진술한 이러한 통화 내용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사람들에 대해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지호 청장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 청장만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이후인 22시 53분경 피청구인은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한 뒤 홍장원이 봤다고 답변하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뜻이었다거나 평상시에도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또 피청구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그 무렵에 방첩사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육사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알려주자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또 노조 의원 등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을 부탁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인영과 홍장원이 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홍장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홍장원이 전화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홍장원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통화 내용이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차장이 각자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상호 간 통화를 한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까지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이 불러준 지시사항임을 전달하였고 체포 및 신병 인수를 염두에 두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7차 국조특위 회의록에 출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김대우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처음에 방첩사 자체 구금을 생각하고 방첩사 구금시설을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물어보았으나 구금시설이 없다고 하자 여인영 사령관이 그러면 수방사 비원 벙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첩사에서는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한 뒤에 실제 체포조를 구성하여 수사관들이 소집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총 10개의 출동조 49명의 방첩사 수사관들이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하였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합동조를 이루어 체포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조, 2조 축차 검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는 실제 임무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오자 이재명 야당 대표, 한동훈 또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이 3명을 최우선으로 잡으라고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 체포조를 6개, 7개 정도 출동시켰을 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체포조에 전파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 제상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며 김 전 국방장관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 임무를 수행한 김철진 육군준장. 김용현 장관 그림자 수행을 하는 처지죠. 네, 군사보좌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김 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새벽 1시 3분에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김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김용현 당시 장관에게 묻자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다고도 했는데 그간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이후 김 전 장관이 통화에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김 준장은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계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데 사태가 불거진 뒤 통화한 이가 노상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준장은 또 같은 날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급한 걸로 보이는 비화폰 하나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며 노상원 전 장군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이 부분 증거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유에 대한 증거로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소규모로 병력을 투입했다고 지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실제 투입된 병력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1000명은 투입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곽정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조성현 경비단장도 인정한 것처럼 국회 현장에서의 병력 철수는 계엄사령부 지시가 있기도 전에 현장 판단이나 현장 병력으로부터 철수 건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서 군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3분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군을 철수하고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는 피청구인 주장과는 다릅니다. 또 박한수 계엄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계엄 상황실의 종료도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루어졌고, 김용현 장관은 새벽 4시 26분경에야 지휘관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이 진술하였습니다.